우리가 매일 스위치를 켤 때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전기. 사실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거대한 계획이 숨어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계획이 지금 기후변화와 기술혁명이라는 엄청난 폭풍 앞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미래에도 우리 집의 불을 계속 밝힐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전력망, 사실은 20세기의 유산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큰 발전소에서 도시로 전기를 쫙 보내주는 아주 단순한 고속도로 같은 구조였던 거죠. 예측도 쉬웠고요. 근데 21세기는 이건 완전히 판이 달라졌습니다. 기후변화는 예측 불가능한 공격을 퍼붓고 있고 AI나 전기차 같은 것들은 전기를 그야말로 집어삼키고 있잖아요. 과연 20세기에 만들어진 이 전력망이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전력망이 지금 딱 마주하고 있는 퍼펙트 스톰이 대체 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후, 기술, 수요라는 세 가지 거대한 파도가 정말 한꺼번에 몰아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이 압박들이 서로 막 부딪힌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변덕이 심한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하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기후변화 때문에 생기는 폭염이나 한파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전기를 필요로 하죠. 여기에 AI와 전기차가 어마어마한 전기를 쓰기 시작하니 전력 계획을 짜는 사람들은 사실상 서로 모순되는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우리는 어떤 지도를 보고 길을 찾아야 할까요? 전 세계는 지금 크게 두 가지 길, 두 가지 철학을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의 공식 이름이 바로 전력 수급 계획입니다. 이게 그냥 발전소 몇 개 더 짓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앞으로 10년, 20년 뒤의 경제 상황, 환경 문제, 또 정부 정책까지 전부 다 고려해서 만드는 국가의 에너지 미래 종합 설계도라고 할 수 있죠. 이 계획을 세우는 방식을 두고 크게 두 가지 철학이 맞붙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똑똑한 건축가처럼 미래는 이 방향이야 하고 딱 정해주는 설계도 방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나침반 하나 쥐어주고 자, 이제 가장 좋은 길을 알아서 찾아봐 하고 맡기는 방식이죠. 이 두 철학이 현실에서 어떻게 부딪히는지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무대가 바로 미국입니다. 지금부터 설계도 모델의 캘리포니아, 그리고 나침반 모델의 텍사스, 이 두 거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캘리포니아는 그야말로 설계도 모델의 교과서 같은 곳이에요. 주정부의 아주 강력한 규제 기관인 공공사업위원회가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로 갑시다 같은 명확한 목표를 던져줍니다. 그러면 전력회사들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설계도를 그려서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말 그대로 국가가 에너지의 미래를 하나하나 조각해 나가는 겁니다. 반면에 텍사스는 정반대입니다. 나침반 모델이죠. 텍사스의 전력망 운영자인 ERTOT는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대신 앞으로 전기 수요는 이만큼 늘어날 거고 공급은 이 정도 부족할 것 같네요. 같은 데이터, 즉 나침반만 딱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사업자들이 그 나침반을 보고 아, 저기다 발전소 지으면 돈이 되겠구나 하고 스스로 달려가서 짓는 거죠. 철저하게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는 방식입니다. 계획이냐, 시장이냐, 캘리포니아냐, 텍사스냐. 언뜻 보면 둘 다 그럴듯해 보이죠? 하지만 진짜 시험은 시스템이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찾아옵니다. 과연 위기 앞에서 이 두 모델은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자, 이제 이론은 잠시 접어두고 실제 재앙이 닥쳤을 때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스템들이 어떻게 무너졌고 또 그 폐허 위에서 어떤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졌는지 말이죠. 2021년 2월, 텍사스에 정말 말도 안 되는 한파가 닥쳤습니다. 시장의 효율성만 미쳤던 나침반 모델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재앙 앞에서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 결과가 뭐였냐고요? 450만 가구, 거의 10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암흑과 혹독한 추위 속에 갇혔습니다. 현대 문명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 보여준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건 그냥 좀 불편했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51명, 이게 바로 정전 때문에 난방에 끊겨서 돌아가신 분들의 공식적인 숫자입니다. 전력계획의 실패가 곧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걸 정말 뼈아프게 보여준 거죠. 텍사스의 이 비극은 미국 전체를 그야말로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연방규제당국도 그제서야 깨달은 거죠. 아, 우리가 지금까지 쓰던 낡은 규칙으로는 미래의 재앙을 절대 막을 수 없겠구나. 결국
국가 전력망의 안전 기준을 처음부터 다시 써야 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게 바로 FERC 명령 896입니다. 이 새로운 규칙이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고 대비하라. 이젠 그냥 과거 데이터만 보고 예측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닥칠지 모르는 극심한 폭염, 호간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해서 우리 시스템의 약점이 어딘지 샅샅이 찾아내고 보완하라는 그런 강력한 의무를 부과한 겁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서 나온 구체적인 결과물이 TPL108-1이라는 새로운 안전기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역사상 처음으로 일반적인 사고가 아니라 오로지 극한 기후 재난 하나에만 딱 초점을 맞춘 전담 규정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날씨는 더 이상 그냥 변수가 아니라 우리 전력망을 위협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공식 인정한 셈이죠. 자, 그럼 이 모든 비싼 경험을 통해 우리가 얻은 교훈은 대체 뭘까요? 미래의 전력망을 위한 청사진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보면 캘리포니아의 설계도가 무조건 옳다거나 텍사스의 나침반이 정답이라는 식의 이분법적인 얘기가 아니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정부가 제시하는 장기적인 비전과 시장의 효율적인 경쟁, 이 둘의 장점만 쏙쏙 뽑아서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이브리드 모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투명성이에요. 정보가 투명해야 시장도 우리도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 둘째는 적응성입니다. 아무리 잘 만든 10년짜리 계획이라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기후와 기술 속도를 못 따라가면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될 뿐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회적 합의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계획이라도 결국 그걸 지지하고 따라주는 사람들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결국 전력계획이라는 건 단순히 전봇대 세우고 발전소 짓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겁니다. 이 인용구가 정확히 짚어주듯이 이건 한 국가의 경제, 환경, 안보까지 모두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그리는 아주 핵심적인 전략인 거죠. 자, 오늘 전력망 계획이라는 복잡한 세계를 함께 들여다봤는데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발 딛고 서 있는 바로 이곳의 전력망은 과연 다음에 닥쳐올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위기에 맞설 준비가 정말로 되어 있을까요?